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인 게요, 저 어렸을 때 했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요즘에 드라마 덕분에 다시 핫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게임을 어릴 때 오징어 가이상이라 불렀거든요.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동네마다 다르게 불렀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재 인증입니다. 예, 보통 50세 이상만 알고 있죠. 아무튼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놀이가 어쩌다가 잔인한 어른들의 생존 게임으로 변모했을까요? 또 그리고 그 변모한 그 드라마에 왜 이렇게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역사의 신비를 찾아가는 고고한 강교수의 스토리텔러,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오늘은 한번 오징어 게임과 그 기원, 그 오징어 게임의 고고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왜 놀이를 좋아할까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태어난 이후에 몇 년 동안 부모와 사회로부터 집중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그 사이에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 제일 빠른 방법이 무엇이냐? 타인의 삶을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필요한 지식을 익혀 나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인간은 조상의 경험을 신화와 전설로 전해 듣고 이를 바탕으로 삶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놀이를 하게 됐습니다. 이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요,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을 미리 실습했던 셈이죠. 4, 5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에서 고구려의 벽화에 이르기까지 이 벽에 새겨진 생생한 장면들은 사실 사물을 모방하면서 배우는 학습 교재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인간의 진화를 이끌어온 놀이는요, 지금도 거대한 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몽골인의 여름 축제인 나담은요, 말타기, 활쏘기, 씨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세 가지는 이 수천 년간 유라시아를 제패한 유목민의 지혜가 담긴 대표적인 경기들입니다. 약 2000년 전 중국의 역사서에는요, 흉노족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양을 타고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면서 기마술을 익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이 넓적다리가요, 말에 붙기 쉬운 O자형으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초원 지역에서요, 무덤을 발굴해 보면요,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말을 탔었던 기마인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뼈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뼈가 있으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말타기를 한 사람이다, 즉 기마인이다, 그렇게 저희가 고고학자가 1차적으로 현장에서 판정을 합니다. 이 놀이를 통해서 습득한 활쏘기와 기마술은요, 나중에 주변 나라를 가차없이 공격하는 강력한 기마부대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놀이는요, 고대 유목민들의 암각화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 신장 후두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슈먼즈라고 하는 암각화가 있어요. 여기는 마치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추다가 똑같은 자세로 정지한 듯한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오징어 게임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게임이지 않습니까? 전 그걸 보면서 신강에서 봤었던 바로 그 암각화 놀이가 좀 떠올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암각화에는요, 마치 현대 미술이나 키스 헤링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흥겨운 놀이하고 활쏘기, 동물 사냥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재밌지만은 않은 게요, 그 이면에는 사실 평생을 떠돌면서 혹독한 환경과 전쟁 속에서 살아가야 했었던 유목민들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자, 이 초원의 놀이는요, 실크로드를 타고 고구려 벽화에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유목민들과 인접한 고구려인들은 역시 씨름, 사냥, 활쏘기 등 놀이를 통해서 익히면서 강한 전사로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 그림 있죠? 이 무용충의 수렵도 보면은요, 고구려인들이 연습하던 사냥과 활쏘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이 기마전사가 사냥개와 함께 호랑이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야, 호랑이가 어떻게 개한테 밀리죠?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이 전사가 쏘는 화살의 끝이요, 뭉툭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야생 호랑이를 상대로 한 실전 사냥이 아니라 사냥 연습을 위해서 길들인 호랑이를 대상으로 한 사냥 경기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게요, 이 그림의 위를 보세요. 사슴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사슴을 향해서 전사는 몸을 뒤로 돌려서 활을 쏘고 있습니다. 사슴이 가면은 사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슴과 반대 방향으로 내가 돌리면서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르티안 사법이라고 하는 뒤돌아 쏘기입니다. 이 파르티안 사법은 예전에 로마하고 파르티아가 전쟁하던 카레 전투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말 위에서 등을 돌려서 활을 쏘는 가장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와 실크로드 일대의 유목민 전사들이 사용하던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그런데 고구려 벽화에서는요, 맹수가 아니라 사람을 피해서 달아나는 사슴을 향해서 기술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활쏘기를 진짜 맹수하고 했다가는 제가 실수하면 저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용총의 수렵도는요, 새로운 활쏘기 기술을 꾸준하게 훈련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즉, 놀이가 경기이고 경기가 곧 실전 훈련인 셈이죠. 지금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나 구슬치기 같은 놀이는요, 아마 1980년대 초에 칼라 TV의 보급과 길이 다 콘크리트로 포장되면서 급속히 사라졌습니다. MZ들은 몰라요. 근데 아마 제 세대 분들은 제 말에 아마 무릎을 치지 않을까요? 자, 근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대부분 놀이는요, 실제 바닥에서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몸으로 직접 뛰는 놀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놀이가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인간 진화, 그리고 인간 사회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이의 형태는요,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어떤 놀이든지 간에 사회 구조와 생존 원리를 반영하면서 그 속에서 인생의 교훈을 얻는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한국의 놀이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도요, 그 속에 보편적인 인간 생존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놀이 속에서 세상을 배우고요, 그 놀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논다. 그래서 진화한다입니다. 이상 과거를 찾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고고학자 강인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